예, 안녕하세요. 그 서울시청 재건축 정책팀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저를 좀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이제 욕 안 듣고 좀 칭찬 들을 일을 좀 한번 했어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정비 사업 모든 정비 계획은 법에 의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용적률이죠. 이제 쉽게 말해 몇 평 나오니 우리 집이. 그 용적률을 저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생기면서 가장 많이 완화한 이번에 2030 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전문적인 설계를 하시는 분들보다 대부분 이제 조합원 분들, 주민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좀 빼고 가급적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한 4년, 5년 정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했고 그 사이에 뭐 유관부서 의견도 받고 수렴도 하고 또 뭐 반영하고 했는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계속 중앙부처의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법령 바뀔 때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정하다가 작년 연말에 안 되겠다. 더 이상 법령 개정 또 기다리다가는 끝이 안 나겠다 싶어서 작년 9월 26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뭐 이번에 저희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저층 주거지 같은 것들도 있고요. 90년대에 그 준공된 90년대에 준공된 고밀 단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30% 용적률 230%까지는 기부 체납 없이 나오죠. 근데 그 이상은 기부 체납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는 300%, 400%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그런 단지들이 많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한 서울 시내 한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95년부터 해서 이제 30년이 경과되면 올해가 딱 30년째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기존 과밀 단지 너무 용적률이 높아서 현재 도정 기본 계획 용적률 체계를 적용해 가지고는 내가 살고 있는 용적률도 안 나와. 뭐 이런 단지들 다 리모델링으로 검토하고 있죠. 이런 단지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강남, 사구, 용산, 목동 뭐 이런데 강북에는 뭐 성동, 마포, 광진 일부 지역 요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제작비는 똑같이 들죠. 이제 뭐 84 한 평, 전용 84 한 채를 만드는데 설계비, 시공비 다 하면 한 5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제작비는 한강 이남, 한강 이북 똑같이 들지만 분양가는 다르죠.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한 30억 나올 수도 있고 한강 이북에서는 한 7억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되지 않는 지역, 뭐 도봉구는 제가 보니까 조합 설립이 한 개도 없더구만요. 작년 중순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작비 5억 들여서 국민평형 84 한 채를 지어봤자 분양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 주택 가격이 낮은 동네는 재건축이 못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낮은 동네의 사업성을 올려주자.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첫 번째로 이제 공공기업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공공기업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2종 아니 준주거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갈 때 저 표의 그 제일 밑에 오른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3종에서 준주거 상향할 때 공공기여율 15%였습니다. 15%를 이번에 10%로 낮췄습니다. 예. 다음에 그 인센티브 계산할 때 건축물을 용적률 그 건축물을 기부 체납하면 쉽게 말해 7% 주던 용적률이 똑같은 건축물 기부 체납하면 이제 옛날에는 7%인데 이제 10%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곱하는 수가 옛날에는 0.7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돼 있죠. 0.7이었는데 1.0으로 바뀌어서 옛날에 7% 받던 양이면 지금은 10% 받을 수 있다. 건축물 기체에 대한 인센티브량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 일대 종상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개정하기 전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역세권이든 아니든 우리 준주거 상향하겠습니다라고 프로포즈는 할 수 있죠. 근데 위원회에서 쉽게 받아주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선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역세권 일대의 준주거 종상향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어,
좀 못 사는 동네 위주로 좀 더 쉽게 해주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준들이 있죠. 도시계획에 있는 중심지 위계, 뭐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중심지 위계가 높을수록 준주거 상향은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접도 조건이 좋을수록 넓은 도로에 많이 접할수록 준주거 상향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조건으로 대상지 땅값이 낮을수록, 다시 말해 분양 가격이 낮을수록 준주거 상향은 좀 쉽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250m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곳만 해줍니까? 아니면 단지 전체를 해줍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좀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뭘 해도 150%가 끝이었는데 이제 20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50%더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예, 이것은 옛날보다 조금 까다로워진 것인데요. 옛날에는 재개발에만 국한됩니다. 재개발에서는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짓는다면 용적률 20%더 줄게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60제곱미터 이하면 끝이었죠. 근데 지금 작년 9월 26일 날 개정된 기본 계획에 의하면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니까 전부 다 60제곱미터로만 20% 메꾸더라. 근데 1인 가구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더 세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바뀐 기준입니다. 좋아요. 전체 20%를 더 주는 건 맞는데 전용 50에서 60 사이는 10%까지만 하세요. 나머지 인센티브 더 받고 싶으시면 뭐 전용 40에서 50이든 전용 40 이하든 다른 걸 좀 섞어서 합의 20%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예전처럼 20%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7층, 2종 7층과 2종이 예전에는 용적률 체계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2종 7층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2종 일반과 똑같은 용적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70에서 190으로 올라갔고 허용은 190에서 200으로 올라갔습니다. 190에서 210, 21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뀐 것이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용적률이 옛날에는 허용이 200이었습니다. 보통 허용 용적률의 총량은 20%인데 3종이면 210에서 230 구간해서 20%가 되죠. 2종만 허용 용적률 총량이 10%로 작았습니다. 보시면 2종은 190, 기준 190, 허용 200 이렇게 해서 허용 용적률의 양이 작았는데 허용 용적률의 양을 똑같이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이 210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네 가지 용적률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는 첫 번째 기준 용적률. 기준 용적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는 용적률입니다. 그냥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210%.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종 일반 주거지역 예,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용적률이란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10%인데 저기서 그 회색으로 쳐져 있는 구간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0%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허용 용적률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내가 기부 채납까지는 받지 않겠어. 그런데 뭔가 권장하는 행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친환경 건축을 한다든지 단지 개방을 한다든지 그 외에 뭐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하는 행위를 하면 줄게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기부 체납은 아닙니다. 기부 체납은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허용 용적률까지를 뭐 표현하자면 사실상 공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만하죠. 기부 체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아픈 것이 그 상한 용적률입니다. 상한 용적률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 갑니다. 땅이든 건물이든 현금이든. 상한 용적률은 많이 아프죠. 근데 상한 용적률을 하더라도 3종 같으면 250%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상한 용적률 총량은 한 20%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상한이라고 하는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죠. 상한에서 50%더 줄게, 더 줄게. 그런데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놓으세요. 이게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드릴게요. 기준 용적률. 재산권까지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행위 좀 해주세요. 허용 용적률. 여기까지가 시장에서 공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내놓고 가져가세요. 상한 용적률. 재산권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절반 내놓으세요. 이것이 법적 상한이 되겠습니다.
예,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 구간이 기준에는 2종에서는 190, 기준이 190, 허용이 200, 허용 용적률이 10%밖에 안 줬었죠. 그런데 이제 210까지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부 체납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이 10%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총량은 400%입니다. 400%인데 주택은 250%까지만 지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주택 외에 다른 걸로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서는 주택 사업을 하신다면 250%까지는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거나 아니면 비주거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도정법이 바뀌었죠. 저희 도정 기본 계획을 바꾼 거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중공업 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도입해 줄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250에서 400% 구간은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나면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올라갈 수 있다는 데서는 사업성에서는 유리해졌습니다. 예, 용적률 체계를 명확화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1종에서 당신이 종상향 된다면 애프터가 2종인지 3종인지 난 모르겠고 딱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냥 150, 170, 200 이렇게 딱 갔었는데 이제 2종과 3종 애프터가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용적률 체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3종이면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좋아진 것이죠. 그런 체제가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표에서 그 진한 빨간색 400% 중공업 지역은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이 도입되어서 예전에는 250%였지만 150% 더해서 400%까지 갈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종에서 만약에 종상향을 한다면 2종과 3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최종 용적률은 예전보다 50%더 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쨌든 예전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졌는데요. 항목들이 이 중에서 그냥 선택하셔서 20% 채우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한 용적률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도정 기본 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부 체납하지 않는 것 중에 친환경은 상한 용적률 드립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면 기부 체납은 아니지만 상한 용적률을 드립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센티브는 허용 용적률에도 붙일 수 있고 상한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기부 체납 없이 용적률 더 받을 수 있다. 예. 예전에는 기부 체납으로만 상한 용적률 갈 수 있었죠. 예, 제로 에너지 결국 에너지 효율과 녹색 건축물 두 가지 계열로 나뉘고요. 친환경 인센티브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 계열에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써먹었다면 다른 거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뭐 효율 등급 올린다 이런 건 써먹을 수 없는 것이 제로 에너지 빌딩만 구현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오늘 가장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사업성 보증 계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보다 재건축 부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보증 계수의 작동 원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똑같습니다. 저기 그 왼쪽에 녹색 부분이 허용 용적률이죠. 기준 용적률 위에 20% 총량 허용 용적률인데 여기까지가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허용 용적률에다가 내가 사업성 보증 계수를 곱해줄게요. 얼마까지? 2배까지. 그럼 허용 용적률이 20%가 총량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허용 용적률이 40%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기부 체납 없이 갈 수 있는 용적률이 20%더 늘어납니다. 나머지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도 따라서 올라가죠. 따라서 올라가지만 캡은 제일 위에 캡은 여전히 300%입니다.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신 분은 아셨을 텐데 법적 상한 용적률의 양이 줄어들었죠. 왼쪽 그림에 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총량이 50%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총량이 30%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20%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천장의 캡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주택 내놓는 양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절반을 내놔야 되는데 50%의 절반은 25%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로 줄어들면 30%의 절반은 15%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적인 총 볼륨은 똑같다. 총 세대수는 똑같은데 내가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될 양이 25%가 아니고 15%다.
그럼 10%는 뭐로 변환됩니까? 분양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 사업성 보전개수다.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실제 사업성 보전개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저희가 사업성 보전개수는 사업성 낮은 단지나 낮은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곱해줍니다. 20%를 최대 40%까지 두 배로 늘려줍니다. 예, 어떻게 늘려줄 건데요? 그 산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 둘셋넷 네 번째 파란색 보시면 산식이 있죠.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당신 땅값, 당신 동네 땅값을 분모로 하고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분자로 해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 원인데 우리 아파트는 500만 원이에요. 그럼 500분의 1000이면 2가 되죠. 그래서 당신은 사업성 보증개수 두 배로 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값이 낮은 동네는 뭐다?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분양해봤자 분양 수입이 없으니까. 강남에는 한 채 30억 받지만 한강 이북은 한 채 뭐 7억 받기도 하고 6억 받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올려준다. 공시지가 보증개수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저기서 유의하실 점은 내가 계산을 해서 2.0을 넘어도 3.0이 나오더라도 2.0까지만 인정해 드립니다. 또 계산을 해서 내가 0.5가 나오더라도 허용 용적률을 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 최종 결과는 1.0에서 2.0 범위다. 다시 말해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두 배까지만 튀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렇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제 보조적인 지표가 들어갔습니다. 대지 면적 보전 계수. 이것은 사업성 보전 계수는 공시지가는 2.0까지 올라가지만 요거는 0.2까지만 아주 작죠. 0.2까지만 보태드립니다. 대지 면적 보증 개수는 왜 있느냐? 대지 면적이 작은 단지들은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사 감독할 때 그 저희들 정부 품셈은 땅 1세제곱미터를 파면 만 원이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포크레인 쪽은 달라요. 야 100제곱미터를 파든 1제곱미터를 파든 포크레인 한 번 왔다 가면 무조건 50만 원이야.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작은 단지는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대지 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는 조금 개수를 조금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 5단지가 좀 대표적인데 12평짜리, 13평짜리 작은 단지들이 오골오골 모여 있으면 뭐 재건축을 해도 개발 이익을 여러 명이서 갈라먹으려니까 이게 좀 사업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세대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사업성 보증개수 조금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린 공시지가 보증개수는 내 땅값이 분모가 되고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분자가 되어서 내 땅값이 쌀수록 좋다. 내 땅값이 평균 가격의 절반 이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만점이다. 2.0.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탤 수 있는 것이 대지 면적이 내가 2만 제곱미터면 0.1을 드립니다. 좀 약소하죠. 0.1을 드리고 나는 더 불쌍해. 난 만 제곱미터야. 그럼 0.2를 드립니다. 그럼 나는 15,000이야. 사이의 구간은 직선 보관해서 드립니다. 내 대지 면적이 15,000 제곱미터라면은 0.15 이렇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대 밀도 보정 계수는 우리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싹 다 조합원이 가져가더라도 국민 평형 한 채가 안 나와요. 전용 8.5제곱미터 한 채가 안 나와요. 0.1을 드립니다. 내 단지는 더 불쌍해요. 우리는 일반 분양 안 하고 싹 다 조합원 분양해도 25평형 60제곱미터 또 안 나와요. 당신은 더 불쌍하군요. 0.2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성 보증 계수의 핵심은 허용 용적률을 두 배까지 더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상한은 캡은 똑같죠. 300%까지. 이거는 법에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총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이 줄어들고 따라서 임대주택 양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 인정 제도를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0년대에는 3종 일반도 없었죠. 그냥 그때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용적률 400%를 줬습니다. 90년도부터 용적률 400%가 나갔는데 그때 허가받은 단지들이 준공된 게 한 95년도부터 준공이 되었죠. 그래 90년대 중반부터 준공된 단지들을 보면은 용적률이 꽤 높아요. 용산구 이촌동에 가면 뭐 코오롱, 강촌, 한가람 이런 아파트 보면 300 한 30에서 360 사이 정도 3종 일반인데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요 기존 조건대로 하면 기부 체납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30%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땅은 현재 330%인데 나 재건축 안 하죠. 못 합니다. 줄어드는데.
그런 단지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 이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요건 설명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그냥 현재 당신 용적률까지는 기부채납 한 개도 안 받고 드릴게요. 예. 그러면 나 330이야. 오케이, 330 그냥 드릴게요. 기부채납 없이. 그런데 당신이 거기서 용적률 더 늘리고 싶다면 그때는 절반 정도 아니면 일부라도 기부채납하고 더 늘리세요. 예, 요게 되겠습니다. 좀 그림은 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를 예를 들자면 나 현재 용적률이 200 제일 왼쪽 나 현재 용적률이 270%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들을 보면 회색 부분이 공짜로 주는 거죠. 회색하고 노란색까지가 공짜로 주는 거는 허용 용적률까지고 그 위로는 싹 다 기부 체납하고 가져가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뀐 것은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당시 기존 용적률만큼 그냥 드릴게요. 뭘 튀겨서 요 노란색 허용 용적률을 튀겨서 드릴게요. 허용 용적률은 뭐다? 기부 체납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을 튀겨서 현재 용적률만큼 맞춰 드릴게요. 그 위로 더 가고 싶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부 체납하고 가져가세요. 요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원래 준주거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중심지 위계가 높아서 뭐 도심 광역 중심 이렇게 도시 계획에서 지정한 곳 서울시에서 여기는 키우기로 한 곳이야. 이런 데가 이제 종상향이 쉬운 것인데 이런 단지들은 도시계획적으로 종상향이 합당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과밀단지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준주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준주거의 맥시멈 용적률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줄 건데? 현재 용적률에서 1.25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용적률이 400%다. 400%면 거기 25% 더해서 500%까지 드릴게요. 내 현재 용적률이 320%다. 그럼 거기서 25% 더해서 400까지만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용적률까지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종 용적률은 현재 용적률의 1.25배까지입니다. 억울한데 왜? 원래 준주거 종상향이 합당한 곳이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감수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억울할 수 있죠. 준주거 종상향을 하면 3종에서 준주거 가면 공공기여율 10%입니다. 다른 단지는 10% 공공기여하니까 500까지 올려줬어. 다시 말해서 3종일 때는 300이 끝이었는데 10% 준주거로 공공기여하고 나니까 500%까지 해서 200% 올려줬어요. 그런데 나는 준주거 종상향 한다고 10% 기부 체납은 했는데 그런데 현재 용적률의 25%만 올려준다는 제한이 있어서 나는 400%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똑같이 기부 체납했는데 왜 이 사람은 더 주고 나는 조금만 줍니까? 불만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제도에 의해서 용적률 상향이 제한을 받았다면 제한받은 양만큼은 기부 체납 덜 받을게요. 이 케이스에는 기부 체납 5%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이것은 기존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60%다 그러면 종상향 안 해줘도 되죠. 그냥 3종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나 301%야. 3종은 300%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나 301%야. 현황 용적률 인정해줘. 그러면 저희가 종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299%인 단지가 억울한 거예요. 야, 나보다 더 공부 못했던 301%는 준주거 해가지고 500까지 튀겨주고 나는 쟤보다 공부 잘했던 299%인데 나는 왜 안 튀겨줍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너무 고밀까지 올려드리지는 못했다. 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기 다 재건축 분들이 혹시 재개발 분들 계신가요? 재개발 분들 없으시죠? 재개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사업성 보증계수하고 현황 용적률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증계수는 아까 재건축처럼 대지 면적 보증계수라든가 세대 밀도 보증계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내 땅의 평균 공시지가분의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요걸로 그냥 계산하고 이게 끝입니다. 예. 그래서 내 땅값이 서울시 평균 땅값보다 절반 이하면 무조건 여기서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얼마인데 서울시 평균 가격은 596만 원입니다. 재건축은 727만 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저희가 그 표준지라고 있어요. 공시지가 매길 때 쓰는 서울시내 한 2만 개 정도 찍혀 있습니다. 재개발은 온갖 용지가 다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뭐 상가, 뭐 도로, 뭐 서울에는 없지만 논밭 전부 다 이제 온갖 용지가 믹스가 돼 있죠. 그래서 웬만한 대지들은 다 넣고 평균을 돌렸습니다.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어차피 기존 아파트가 하는 거죠. 기존 아파트가 하는 거라서 서울시 표준지 중에서 아파트인 곳의 공시지가를 평균 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재개발보다는 좀 더 비싼 한 100, 한 3, 40 정도 더 비싼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20 좀 오타가 났는데 24년도 기준입니다. 24년도 기준. 공시지가는 사업 승인 받을 때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공표가 5월 1일 날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공시지가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어요. 1, 2, 3, 4월 달에 조사를 해서 5월 1일 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기준으로 막 자르면 좀 민간인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사업 시행 인가 받는 직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년 연말 되면은 올해 공시지가는 얼마입니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1월 2일 날인가 공표를 했어요. 저희가 공고를 했죠. 그래서 24년도 평균 공시지가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사업하실 때는 이 기준으로 하십시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예. 안 움직이는데.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 보증 계수는 매우 쉽죠. 재개발은 그냥 땅값만 따지면 된다. 예. 땅값만 따지면 되고 그 현황 용적률 인정은 저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개발은 한 지역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 집 용적률이 현재 얼마야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1종과 2종에 대해서만 현황 용적률 인정을 한다. 근데 현황 용적률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과밀 대지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지역은 그 안에 건축물이 뭐 한 500개, 600개, 1000개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각 대지가 500개, 1000개가 되겠죠. 각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현재 조례상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이 얼마나 있니? 그러니까 과밀대지라고 하시죠. 3종 같으면은 일반 건축물은 250%가 조례상 용적률인데 과거에 허가가 잘 받아가지고 한 300% 된다. 그럼 당신 대지는 과밀대지구만. 그럼 재개발 구역 전체에서 과밀대지 비율이 50% 이상이면 그냥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바로 땡겨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허용 용적률하고 상한 용적률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지 나오는 건데 그냥 과밀 대지가 50% 이상이군요. 당신들은 사업성이 없겠군요. 그냥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바로 드릴게요. 심플하죠. 예. 그래서 그럼 과밀 대지 용적률이 우리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선 보관. 예. 과밀 대지가 한 개도 없는 경우와 과밀 대지가 50% 이상인 경우 사이에 직선 보관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과밀 대지가 30%다. 그러면 50% 이상이면 용적률 200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도 없으면 150을 드리는 건데 180 드리겠네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종상향된 게 저희는 원래부터 3종과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된 땅을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야 나는 원래부터 양반이었어 우리 집은. 근데 너는 요번에 어떻게 시험 붙어가지고 양반됐구만. 너하고 나는 동급 아니야.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3종과 종상향된 3종은 다르다. 종상향된 3종을 조금 더 아래로 봅니다. 아래로 보는데 뭐 이
현황 용적률 인정을 해주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칸 아래 등급의 땅의 용적률이 한 칸 위의 땅보다 종상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예. 종상향된 경우에 1종에서 2종으로 된 경우에 오리지널 계산을 하니까 현황 용적률 인정을 해줘서 내가 195까지 나왔어요. 과밀대지가 많아서. 그런데 원래부터 2종인 땅의 기준 용적률은 190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은 원래부터 2종이었던 땅, 네가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내가 과밀대지가 많아서 계산해 보니까 기준 용적률을 195를 줘야 되겠네. 그런데 너는 오리지널 양반이 아니잖아.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옛날부터 2종 일반이었던 곳의 기준 용적률은 내가 보니까 190이네. 여기까지만 올라와.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 하나는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꼼꼼하게 발표해 주신 장지광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